이런 사람은 좀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쎄하고 아, 있어. 음침하고 만날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선 그 본질 안에는 뭔가 다른 속셈과 꿍꿍이가 있을 있을 것 것 같은 같고. 사람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만 만나지 않아도 인생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해에 가장 바쁜 분이죠. 인자한 관상으로 할 말 다 하는 역술가 박선준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주관상 풍수 음양오행을 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그 선생님께서도 본인의 직접 사주를 본인이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진같이 매일의 운을 보는 건 아니지만 아,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과 순환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는 거에 본인이 좀 잘 맞던가요? 조금 될 때와 멈출 때는 큰 흐름은 좀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큰 흐름은. 네. 아니 좀 이 일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좀 힘든 점은 뭐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나 태도나 사주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호불호가 강하게 좋고 나쁨이 정해지는 부분이 스스로 인간관계를 좀 좁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또 그런 것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일로 업무적인 일로 만나도 끝은 사주 얘기로 끝이. 아니 그러실 것 같아. 이제는 뭐 얼굴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만나면 늘 물어보는 결론은 자신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이런 방송이나 강연이나 뭐 컨설팅을 할 때 네. 사전 미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자마자 사전 미팅을 하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고민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떨지 이제 상담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근데 보자마자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딱 봤을 때 운이 굉장히 없다거나 뭘 해도 막혀 있는 상이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좀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좀 그런 분들 좀 있습니까? 딱 봤을 때 뭐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냥 혼자 살 것 같은. 와. 자, 보지 마세요. 자, 굳이 묻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느끼신 거니까. 올해 좀 유퀴즈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느낌 자체로. 왜 주변 분들? 일단은 네. 연애 인연이 짧거나 없고 어. 일복이 터진 상들이 많으니까 네. 얘기가 충격적이네. 연애 운이 없고 일복이 터진 분들이 여기 많아요. 딴짓 안 하고 어. 딴짓 못 하고 일만 할 거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딴짓을 못 하고. 네. 유재석님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1년. 저도 좀 그 어디 가면 일복이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는데 저도 좀 그래요? 그렇죠. 기세 있게 올라오는 물의 흐름에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세 있게 올라오는 명리의 대운과 세운을 타서 얼굴을 이겨냈다. 나 정말 진짜 아니 그냥 일복을 타고났다기도 되지 얼굴을 이겨냈다는. 어쨌든 그래서 일복은 타고났다 그런 얘기신 거예요? 결국은 일복이 있다. 결국은 일복이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좀 그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사람을 볼 때 사실 눈을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얼굴을 좀 뜯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준 거예요. 아니 저는 많이 보셨는데 왜 뜯어보세요? 아니 저는 많이 봤는데 왜 뜯어보시냐고요 지금. 볼 때마다 새로운 거. 볼 때마다 못생겼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늘상 옛날에도 그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뭔가 낯익은데 낯설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있어서 이게 좀 나에게 대운,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온 걸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이 바뀌고 퇴사를 하게 된다거나 음. 이혼을 하는 것도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새로운 운이 들어올 때 이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또 이 얘기 들으시고 지금 고민하시던 분들이 아 그래? 그리고 내가 관심 갖는 분야가 좀 달라진다거나 아하. 내가 돈을 쓰는 곳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싶다거나 명예욕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심리 상태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강력한 멘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 환경의 변화나 주변 사람의 변화가 있을 때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우리가 뭐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뭐 그런 여기에 포함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꼭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했는데 그게 꼭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운이냐 불운이냐의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냐 안 생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불리할 때는 공간을 바꿔서 돌파해야 되고 공간이 척박할 때는 자신의 꾸준한 에너지로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항상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천지인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이라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잘 바라보는 것이 운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저 선생님이 이 관상도 조금 보시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관상에 좀 특징이 좀 있습니까?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음. 한 분야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에 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한없이 가볍지 않고 격이 있고 위세와 기세가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뭐 코로 봤을 때는 코끝 준두의 살집은 돈을 버는 힘이고 콧방울은 돈을 지키는 힘이다. 이런 각 부위의 생김새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세와 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 약간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세와 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느낌이? 얼굴을 봤을 때 찰색이라고 하는 얼굴 안으로부터 드러나오는 색깔이 맑고 깨끗한 게 좋고 흑색이나 적색을 띠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인 명궁은 좋은 기운을 받는 자리니까 조금 더 깨끗하고 주름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매에는 총기와 정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에서 봤을 때 뒤틀리거나 함몰되거나 균형이 깨진 얼굴도 좋지 않으니까 근데 왜 근데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선생님 왜 저를 보고 아니 뒤틀리거나 격이 올해는 뭐 저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유재석님은 네. 입을 다물었을 때는 입이 좀 작지만 네. 입을 벌렸을 때는 크거든요. 이것을 이제 관상에서는 재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웃었을 때는 좌우 검은 눈동자를 내렸을 때 선에 가깝거나 살짝 큰 입은 재물적으로 어떤 돈을 모아두는 힘이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구나. 이 관상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또 있군요. 아니 그 좀 기본적으로 좀 잘생긴 분들이 그러면 이게 관상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 잘생겼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관상이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얼굴에서 봤을 때 미학적인 느낌으로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운이라는 왜 자꾸 저를 그러니까 왜 저를 보시냐고요. 아니 미학적으로 못생겼다 왜 저를 보 타고난 게 조금 생김새가 모자라도 그 내 형태는 어떤 기운을 만들고 얼굴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유성님의 얼굴은 사실 조금 모자람이 있긴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사주 또는 풍수, 궁합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처음 뵀을 때 이전에 네. 아내분하고 이제 궁합을 보는 걸 방송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맞아요. 말씀드렸던 게 유재석님은
나경은님을 만나면 생활력이 훨씬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본인의 성정대로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듣고 보니까 이런 사람은 좀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쎄하고 아 있어. 음침하고 만날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선 그 본질 안에는 뭔가 다른 속셈과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만 만나지 않아도 인생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강조하시는 게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것은 무작정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내가 머무는 자리에 머무르는 바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바꿀 수 없지만 돛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라는 우연을 내 마음가짐과 태도와 준비라는 필연으로 바꿔나간다면 인생이 자신의 타고난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운이 안 풀리다 싶을 때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거거든요. 베푸는 행위는 내 운이 떨어지거나 안 좋을 때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변 사람한테 이유나 목적 없이 커피를 사고 술을 사고 나누고 베푸는 것들을 하고 베푼 것을 잊는 것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거예요. 베풀고 베풀게 돌아올 거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럼 화가 나니까. 베풀고 잊어야 되는구나. 이게 좀 중요하네요. 기부하고 맞아요. 포겟하는 거. 어떤 분들의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사실 운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한 뭐 10년, 20년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럴 때 뭔가 희망을 찾아드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상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본인의 습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생기고 약간 열등감이 생기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가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들면서 모든 것을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다면 조금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 뭐 명동도 좋고 강남의 어떤 거리도 좋고 큰 서점 같은 데를 가는 것도 좋아요. 그쪽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한테 고스란히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서울 인근에서 관악산은 전기가 좋고 같은 소원을 3번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면 좋고 내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이불을 개는 그런 일상의 평범한 삶의 패턴으로부터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